네,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갔거든요. 결과를 제가 A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요거에 이제 쉐입을 찍어 보니까 여기 4305, 그 다음에 만일, 이거 만일이라 그럴까? 이거 뭐라 그러지? 뭘로 할까 이거? 오늘을 빼고 만 개 관찰한 거니까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이거 되게 헷갈리겠다. 생각을 안 하고 왔네 이거. 아무튼 오늘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 개를 이제 시뮬레이션 쭉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날짜에 그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한 결과들만 이제 쭉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랭스는 4305, 그러니까 오메가의 숫자만큼 랭스가 있고 내가 이제 4305번 정도 관측을 하니까 평균적으로 46% 정도 비가 왔네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이제 저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러한 이제 세상의 법칙이 있을 때, 천일 아니 그 만일 뒤에도 비가 올 확률은 약 46%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약간 똑같은 건데 그냥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 이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방법보다 좀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방법은 그냥 생판 모르는 그냥 문제를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이제 많이 해본 건데 이 그 행렬을 조금 이제 다룰 줄 안다면은 얘를 약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제가 자꾸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합시다. 복사가 잘 안 돼, 그죠? 녹화. 어. 제가 저번 주에 녹화 3시간짜리를 날려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또 온 것 같아. 매 학기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위안이 되는 게 그 몇 분 교수님들 있거든요. 저하고 약간 결이 그 이영미, 최혜미 막 이런 교수님들도 한 번씩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위로를 또 받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한두 번씩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럼 잠깐만. 어, 말 같다는 거는 xt-1이 0이라는 의미겠지? t-1이 0.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게 60%라는 거는 x가 이제 60% 확률로 이제 1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xt가 그냥 요런 식으로 씁시다. 음, 베른의 0.6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물결로 할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xt-1이 비가 왔으면 1이지. 그 다음에
xt가 그럼 30% 확률이니까 0.3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글로 쓰는 것보다 수식으로 쓰는 게 나중에 기억하기도 편하고 좀 더 이제 알아보기도 편해요. 에로우도 좀 바꾸고. 그렇죠? 요런 의미죠. 정리를 하면은 그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P의 XT가 이제 1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B가 오고 싶잖아. 그러면은 일단 P의 XT가 T-1이 0일 때는 0.6의 확률로 B가 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P의 XT-1이 1이었다면 요거였다면은 0.3의 확률로 이제 B가 오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틀리면은 이거를 또 돌려야 돼 가지고 정신 잘 차려요. 둘 중 하나 틀리면 되게 헷갈리던데. 이번에는 이제 0인 경우를 따져 봅시다. 얘가 이제 xt 시점에 이제 0이 되려면은 얘가 이제 0일 때는 여기는 0.4가 되고 여기는 0.7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그 컨디션 하에서 요거 두 개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매트릭스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건데 얘를 여기 넣고 요거를 여기 넣으면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0.4 그다음에 0.7 0.6 0.3 다음에는 또 이러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신 나갈 것 같네 갑자기. 이번에는 얘가 t-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봅시다. 요렇게 매트릭스를 설정하면은 그 0.4에 x 이제 t-1이 0일 때 요거하고 0.7에 요거 맞죠? 그다음 0.6에 요거 0.3에 요거 맞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수식을 여기 있는 위에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날립시다.
자, 요거를 내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죠. 요거를 제가 P라는 매트릭스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 2 곱하기 1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얘는 뮤라는 그 어떠한 벡터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식으로 이제 잡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뮤가 아니고 얘는 이제 t 시점의 뮤니까 뮤 이거를 t라 그러고 요거는 t-1 시점이니까 t-1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주면은 얘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t 시점에 x가 이제 그 0인 그 확률과 1인 확률을 그 묶어갖고 이제 벡터로 만들었으니까 t 시점에 그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질 확률, 오지 않을 확률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벡터니까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우선 내가 이제 오늘을 0이라고 할게요. 오늘을 그냥 t가 0이라고 치고 그럼 하루 뒤는 t가 이제 1인 경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뮤에 이거 괜히 볼 들어있네. 아이씨. 한 번쯤은 계속 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저번쯤 된 줄 알았어. 집에 가서 이거 바꿀 거야. 아니다. 복사를 하면 되는구나. 자, 그냥 이런 식의 수식이 성립하죠. t에다가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수식이 여기에서도 성립한단 말이야. 여기를 2로 바꾸고 1로 바꾸고 성립하지. 그러면은 다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되고 0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요게 성립하고 뮤트는 이게 성립하는데 뮤1은 다시 이제 요거잖아. 그러니까 뮤n에다가 여기를 대입하면은 p의 p 뮤 제로가 되니까 p 스퀘어의 뮤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건데 얘는 이제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요런 식으로 바뀌면 되겠죠. 계산을 좀 해봅시다. 뮤 제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오늘의 그 결과잖아요. 뮤 제로는 여기가 이제 2 곱하기 1 벡터가 돼야 되는데 위에 있는 값은 이제 맑을 확률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비가 올 확률인데 우리가 이거 초기 값은 그냥 비가 왔다라고 치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맑은 확률은 0이고 비가 올 확률이 1로 잡으면 되겠죠. 이미 비가 왔다니까 오늘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길이가 2인벡터가 되는데 요거를 2 곱하기 1 벡터처럼 이렇게 그냥 만들고 싶으니까 리쉐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게 싫으면은 이게 나는 영 보기 싫다, 저런 문법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해도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뮤를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를 계산하냐면은 P를 계산을 해볼게요. P는 뭐냐면, P가 뭐냐, 0.4, 요거 그냥 그대로 치면 되죠. 0. 아이씨, 못 외울 것 같아. 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치면 되잖아. 얘가 P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4, 0.7, 그 다음에 0.6, 0.3 요거를 그냥 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어레이를 만들고 어레이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P가 나오겠지. 그쵸? 이제 뭐를 계산하면 되지? 그냥 요거를 10,000번 거듭 제곱을 하면 되죠. 그쵸? 요렇게 하면은 제곱을 하는 게 되죠.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금방 10,000번까지 채우면 되죠. 이러면은 이게 요 연산자가 거듭 제곱하는 게 없어가지고 8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렇게 하면 뭐지? 16제곱이지 16. 그쵸? 다 왔어 이제. 느낌이 뭔가 P가 수렴하는 것 같지 않아? 얘가 P였거든요. 그쵸? 제곱하니까 이렇게 됐어. 4제곱하니까 이렇게 됐어. 8제곱하니까 이렇게 됐거든. 16번 이제 곱했는데 뭔가 되게 다른 값이 나올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위랑 아래랑 차이가 없죠? 그쵸? 32제곱 정도 하니까 차이가 없다. 그쵸? 1000번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하면은 대충 이런 거 같잖아요. 아, 1000이 아니고 10,000번을 해야 되는구나. 어, 금방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지, 어? 어, 있어요? 어, 뭐? 매트릭스로 바꿔야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파워? 아, 그거 돼, 이제? 그냥 이렇게 할래, 나. 원래 요거라면 돼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돼. 파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대충 이거랑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P의 림을 파워가 된다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할래. 음. 대충 이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하고 뭐를 계산하면 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만일 D가 아니고 뭐 10만일 D여도 그냥 이 값일 거야 아마. 이 이상에서 움직일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제가 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뭐하고 하면 되냐면은 아까 뮤에 0이랑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얘를 계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요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P가 이제 0일 거. 그러니까 B가 아니 맑은 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비가 오는 거니까 이 풀이에 따르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렇게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쵸? 요렇게 이제 관찰했던 거하고 요렇게 이제 관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두 번째 풀이랑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이제 거의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시뮬레이션을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게 1일 뒤에 2일 뒤에 3일 뒤에 비가 올 확률을 내가 그 손으로 이제 쭉 계산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쭉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비슷한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손으로 푼 거고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풀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뭔가 이제 비가 오고 안 오고 이 확률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다가 P 자체가 어떠한 값으로 이제 딱 픽스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 자체도 어떠한 값으로 딱 픽스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점점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다시 풀이 3 세상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되죠. 그쵸? 근데 왠지 이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대충 만일 뒤에 비가 올 확률이 P라고 쳐요. 뭐 확률이 있긴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P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9,999일 뒤에 비가 올 확률은 얼마지? P인 것 같지 않아? 만일 뒤에 비가 올 확률이나 9,999일 뒤에 비가 올 확률이나 그러니까 풀이 2를 우리가 이제 관찰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비슷할 거란 말이야. 심지어 한 32일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비슷해져요. 그쵸? 여기 이제 풀이 3부터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푸는 거예요. 얘가 뭔가 이제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알고 푸는 거고 풀이 1이랑 2는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잡아놓고 풉시다. 이거를 그냥 가정을 해버리고 계산을 하면은 하나씩 생각을 하면은 9991 뒤에 B가 올 확률, 이거는 뭐냐면은 P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그냥 P로 넣기로 했잖아. 그쵸? 그렇다면은 9991 뒤에 B가 오고, 그쵸? 만일 뒤에도 B가 올 확률, 이거는 뭐지? 9991 뒤에 B가 올 확률은 P잖아. 그쵸? B가 온 상태라면은 요 상태라는 거잖아. 그 다음 날도 이제 B가 올 확률은 0.3의 P가 되겠죠? 그렇다면 9991 뒤에 이제 B가 오고 1000일 뒤에도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뭐지? 뒤에는 이거겠지 뭐. 그치? B가 오는 게 X가 1이니까 요거를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0인 거를 계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안 올 확률이니까 1-P고 여기는 B가 안 오고 1000일 뒤에는 B가 올 확률은 1-P에 점점 머리가 안 돌아가네. 0.4 그쵸? B가 오는 거잖아. B가 오는 거면은 0.6이지. 이거는 B가 여기가 안 오고 여기서 너무 헷갈리더라고. 1-P에 9990일 뒤에 B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거인 상태에서 만일 뒤에는 이제 B가 또 안 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0.4가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만일 뒤에 B가 오는 확률이 얼마야?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된다는 거죠. 만일 뒤에 B가 올 확률은 0.6의 1-P 더하기 0.3의 P지. 그쵸?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P라는 거잖아 지금. 이 풀면 어떻게 되지? 풀어보면은 0.6 마이너스 0.3의 P는 P가 되네. 그쵸? 그치? 그러면 여기서 넘기면은 1.3의 P는 0.6이 되네. 그쵸? 그러면은 P는 이렇게 되네. 그래서 46%가 나오죠. 계산하니까. 그래서 요 값이랑 뭐랑 똑같아요? 여기 46.15 요 숫자하고 지금 요 숫자하고 똑같죠. 요게 좀 더 이론적인 값이겠지. 풀이 3은 약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논리야. B가 올 확률이 이제 P가 어떠한 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그냥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한대로 갈수록 P는 어떠한 값으로 딱 멈춰 있을 거야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안 멈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멈춰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멈춰 있으니까 문제를 내 가지고 구하라 했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멈춰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얘는 점점 갈수록 멈춰 있을 테니까 9,999의 비가할 확률이나 만에서 비가할 확률이나 거의 비슷할 거고, 그게 뭐 99,999랑 10만이랑 비교하면은 더 이제 차이가 없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다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이제 트릭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리밋이 한 점으로 간다는 상황에 그 거의 이제 리밋 근처에서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거의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식을 그냥 바로 풀어버리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지금 풀이 1, 2, 3을 소개했는데 1번은 완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제 그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뒤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관측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관측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제 그 다시 관측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냥 다음날 비가 올 확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을 손으로 이제 다 시퀀스하게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2번은 이론적으로 풀었는데 1번 풀이는 뭔가 수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2번 풀이도 수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3번 풀이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론적으로 풀었죠. 근데 수렴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수렴한다는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겠죠? 요 함수를 이제 다시 불러와요. 이게 뭐 어떻게 만들었다? 투데이를 넣으면 투데이를 이제 넣게 되면은 true 요런 식으로 이제 투데이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지. 그쵸? 요거는 이제 몇 개의 시퀀스가 있어요? 1001개의 시퀀스가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투데이니까 첫 번째를 빼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몇 개의 시퀀스가 있어요? 10,000개의 시퀀스가 있죠. 그렇죠? 이 10,000개의 시퀀스는 각각 뭐를 의미하냐면은 내일 비가 올 확률, 그 다음에 모레 비가 올 확률, 사흘 비가 올 확률, 나흘 비가 올 확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건데, 얘를 그냥 평균 내 봅시다. 46%네. 그쵸? 이건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이제 잘 이해 안 되죠.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혹시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쭉 10,000개의 시퀀스를 관찰해 갖고 10,000번째 되는 애들을 하나 이제 옵저션 잡아요. 그 다음에 각으로 백한 다음에 다시 쭉 관측해서 또 잡았어. 백한 다음에 또 잡았어. 이거를 뭐 4,000번만큼 반복했다 치면은 마지막 열을 이렇게 쭉 평균된 거를 뭐라 불렀지? 앙상블민이라 불렀죠. 그렇죠? 근데 어떤 되게 특수한 경우에 이 앙상블민을 타임 에버리지로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딱 했는데, 물론 딱 기억나는 조건은 그거예요. IID만 당연히 되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IID는 아니잖아요. 근데 IID는 아닌데 뭔가 IID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떠한 이제 열이 있으면은 그러한 방식으로 앙상블 에버리지를 타임 에버리지로 그냥 맞출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번에 이제 소개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도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이 확률 가정인 게 독립은 아닌데 되게 독립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독립일 경우에는 우리가 원 샘플을 딱 관측을 했을 때 뭔가 그거를 원 샘플이지만 여러 개의 확률 변수로 쪼개가지고 마치 이제 여러 개의 샘플을 관측한 다음에 뭐 큰 수의 법칙 쓰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IID일 때는 그냥 되는 거였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다른 조건 하에서 IID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IID인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서 가장 실용적인 풀이는 풀이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언제 풀고 있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수렴할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풀이 3이랑 풀이 4가 되게 특이한 풀이거든. 왜냐하면은 나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론적인 증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수렴을 할지 안 할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너 수렴하네? 수렴한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면은 풀이 3이나 이제 풀이 4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다음에는 그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거를 요 문제를 보고 매트릭스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미리 좀 이야기하면 요 매트릭스 형태 있죠. 여기 있는 매트릭스가 이제 숫자들이 어떠한 조건을 잘 만족을 하면은 그냥 수렴한다라는 거를 되게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이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얘는 이제 수렴을 할 거니까 내가 이제 풀이 3이나 풀이 4로 그냥 나는 풀어도 상관없어. 원래 풀이 1로 풀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상관없어라고 이제 논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